이거 줄이 펴져.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시작. 제가 저 시외 집회에 나가면 제일 아쉬운 게 소리를 못 내. 근데 우리 천천 집회 가가지고 돈이야 시간이 사람이 2,000명 모였는데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약해. 막 그게 너무 막 그래. 며칠 전에 그 연고전 했잖아요. 연고전 할 때 응원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는데 정말 그 목이 좋더라고.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말고 소리 지르고 자신 있게 이제 막 그 자기 얼굴도 이렇게 하고 그런 우리의 그 자세가 마음가짐이 뭐 자꾸 약해지고 이런 거가 좀 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강의 지금 하는 준비한 강의가 리더십 강의인데요.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쭉 훑어봐도 이 리더십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리더십으로는 정말 그 큰바위 얼굴 아시죠? 큰바위 얼굴. 미국에 가면 산에 조각을 크게 이렇게 대통령들 이제 뭐 조지 워싱턴도 있고 큰 바위 얼굴을 해놨어요. 그걸 왜 했냐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소설가가 그 좋은 글씨라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나다니엘 호손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옛날 학교들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책에 큰 바위 얼굴 보셨잖아요. 큰 바위 얼굴 보면은 그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이제 어떤 그 진짜 훌륭하게 되신 큰 바위 얼굴을 돌아온 그런 소설인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큰 바위 얼굴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큰 바위 얼굴을 제가 9명까지 찾아놨습니다. 찾아놓고 10번째 큰 바위 얼굴을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강의에 지금 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큰 바위 얼굴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걸 이제 한번 뭐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7월 5일인가 다구동 전쟁기념관에 백선엽 장군 동상 제각식에 갔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인원이 모여 있는데요. 참 훌륭하신 분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와, 정말 그때 너무 막 역사 저는 개인적이지만 그분이 진짜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을 탁 보면서 그분이 큰 바위 얼굴이었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 때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받은 친일의 앞잡이 무슨 민족의 반역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막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돼서 지금 그분이 다시 이렇게 지금 회복된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백선엽 장군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현재 살고 있어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거야. 저 처죽일로 백선엽 장군을 그때 완전히 매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매장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큰 바위 얼굴을 제가 쭉
그 나이를 하면서 이제 또 어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근현대사 들어와가지고 아까 도태우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특히 근현대사에 들어와가지고는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다들 이념으로 나눠서 김대중 예를 들어서 무슨 김구 무슨 그 장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다들 딱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역사를 한번 좀 이제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바위 얼굴은 치우천왕이라고 아십니까? 네. 아세요? 네. 치우천왕. 옛날에 황 때 하는 좌우지천왕이라고 했어요. 좌우지천왕. 이분은 물론 이제 신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역사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황제 헌원이라고 했습니다. 헌원. 이 사람은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역사의 시조가 되고 이 좌오지 천왕이라는 분은 이분은 그러니까 단군보다 한 400년 앞서요. 단군이 2333년 BC가 되면 이분이 2700 이렇게 돼요. BC. 이때 이 좌우지 천왕, 시루천왕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동이족 계열이고 이거는 이제 중국 황제 천왕인데 이 전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분이 이겼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이겼다 그러고 이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이분은 이 리더십으로 말하면 최고예요. 그때 우리 동이족 민족을 이끌고 이 황제 헌원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그 전투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물론 신하긴 하지만 이제 이 좌우지 천왕이라는 분을 이제 제가 우리 역사의 큰 바위 얼굴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을 하나를 모셨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응?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2002년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전체 우리 응원가도 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1인분을 어떻든 간에 우리는 큰 바위 얼굴 우리 민족의 리더십의 어떤 화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얼지문도 얼지문도 이게 어느 때 시작입니까 이분이? 네? 고구려의 이제 수나라가 이제 56국을 통일해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그 당시에는 가장 걸림돌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구려 침공을 아주 아주 대대적으로 100만이다 200만이다 하는데 인력을 끌고 고구려 침공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결국 이
을지문덕이라는 어떤 장수에 박혀가지고 패퇴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결국 을지문덕 장군이 고구려 수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수나라를. 이들이 유명한 게 이제 살수대첩도 살수대첩. 살수라는 강에서 대첩을 쓰였는데 이분이 고구려를 지키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수나라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는데 최강 나라를 무찌르고 일단 고구려를 지켜낸 이런 을지문덕. 혹시 을지문덕도 동의하십니까? 큰 바위 얼굴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양만춘. 양만춘이 또 어느 시대입니까? 네, 고구려죠. 이분도 안시성, 이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니까 수나라를 망하는 게 을지문덕이고 당나라를 망하는 게 양만춘이라. 안시성, 안신성이라는 전투에서 다른 거는 다 당나라한테 다 점령됐어요.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시성을 끝까지 지켜내서 당나라가 결국 장기간 전쟁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성주 양만춘 성주와 그래도 우리 민족의 리더십에 화신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광개토 태왕은 정복군주입니다. 정복군주. 자기 할아버지가 백제하고 전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백제하고도 원한도 많고 하여튼 그때 가장 큰 전투에서 우리 민족에서는 가장 큰 지역을 광활하게 만든 이 정복군주였어요. 정복군주. 뭐 이렇게 정복군주가 리더십이 아니냐 고 보면서 빼려고 그랬어요. 빼려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에는 정복군주가 거의 없어요. 다 방어하고 수비하는 거지. 딱 한 사람이 광개토왕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다른 데 침략해 본 적도 없는데 광개토 태왕은 유독 이분은 우리 민족에서 유일하게 타 민족을 정복을 해서 민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광개토 태왕을 넣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감찬. 강감찬은 고려죠, 고려? 고려입니다. 강감찬 시대가 북한에 거란이 있었고 송나라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좀 특별한 군사적 우열이 없는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란이 전쟁을 잘해. 거란은 왜냐? 유목민족 말 타고 하는 사람 모여라 이러고 바로 전쟁해. 뭐 활만 들면 바로 전쟁 가능해서 여기가 80만이라. 여기는 하여튼 여기도 한 50만 이렇게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강해. 강한데 이 길을 치려고 해도 고려가 겁이 나서 못하고 그래서 거란이 항상 고려를 살살 달랬어요. 송나라 치려고. 그래서 달려고 있다가 송나라를 치고 나서 바로 고려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강감찬이 없었으면 고려는 그냥 멸망이 그뿐이라. 여기 군대가 워낙 빨라가지고 수차례 침공을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거란 국을. 근데 강감찬이
뭡니까 소가죽 유명하잖아요. 소가죽을 여기에서 막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이긴 그런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감찬이 이걸 거란을 무찌르고 나서 고려의 사신들이 중국 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워낙 우리 한반도 사신들이 중국 가가지고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다들 뭐 가서 했는데 이제 이 거란을 강감찬이 이기고 나서는 워낙 가서 고려 사신들이 거셨는지 소동파 아닙니까? 소동파라고 아시죠? 소동파라는 분이 글을 적었어요. 고려 사신이 너무 무리한 고려 사신을 막 욕하는 시를 써놔서 자기 소동파라는 시가 그만큼 고려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강감찬으로 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리세요. 여섯 번째 이도인데 이도는 세종대왕 본명입니다. 이도가 이분은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문화를 융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도 혹시 세종대왕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 7번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분입니다. 이승만이라는 분을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또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박정희 이 대통령이 이제 또 큰 바위 얼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 중에는 10번째, 11번째가 과연 어떤 분이 큰 바위 얼굴이 돼야 하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고 선정하고 또 해야 될 분이 또 10번째, 11번째 분이라 똑똑해야 됩니다. 괜찮은 걸로 골라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5년간 워낙 고생을 해봐가지고 중요성은 알지만 어떤 분이 이분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 쉬고 제가 우리 이경도 가수분이라 계십니다. 가수분에게 준비한대요. 우리 훌륭한 가수인데, 예. 이순신 장군이 수신이 이름을 안 가지고 더 좋은 이름 가지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어졌어요. 예. 수신이라고 할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예.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전자 이기 대한민국을 살리거든요. 예. 예. 그렇고 있잖아요. 백선영 장군이 돌아가시가 참수 썼는데 그게 데모를 하고 내가 대전 경찰청에 연락해가지고 참수 쓰는 막아본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건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분이 당구동에는 대한민국 사람 정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다가 서로 빈장난을 서로 만들어 해줘야 된다고 내가 건의를 해놨어요. 예. 이게 억지로 하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간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시다는데 훌륭한 가수라고 이게 반주가 없으면 또 안 되나 봐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투쟁할 때 아니면 집회할 때 아니면 합니다.
백이 아니고 거의 낫지. 근데 뭐 말을 하셨으면 못하는 장군이 없었다면은요, 야구는 없었어요. 자, 리더십은요, 정답이 없어요. 뭐 리더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법은 없어요. 법이 없고, 단지 그 리더십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큰 성과가 나야 돼. 큰 성과가. 히틀러 예를 들어서 그 상당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라. 히틀러. 그 다음에 볼셰비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있지만 결국 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가 왜 위대하냐면 성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이 크다 그러고 이제 그 부방대 리더십은 그래서 이제 우리 부방대 리더십은 앞으로 이순신 리더십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황교안 대표님도 하여튼 이순신에 대한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제가 그 이순신 리더십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순신 리더십에는요, 이분은 무슨 고집인지 몰라도 상사든 누구든지 자 주변의 사람은 다 청탁을 다 거부해요. 그게 쉽지 않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진급의 미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연봉의 미끼가 있는데 청탁을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해보셨어요? 직장 다닐 때 야, 니네 일하면 내 지급시켜줄게. 이게 좀 할 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순신급이네요. 예. 혹시 선생님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해봤습니까? 예? 네 지급시켜줄게. 연봉 한 1,000만 올려줄게. 이런 좀 폐라면 그 나쁜 짓을 알아요. 근데 하시겠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이제. 이거 힘들다. 훌륭하신 분이라. 내한테는 안 물어보겠어. 한번 물어볼게. 난 사건했어. 예? 사표냈어요.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직장 다닐 때? 혹시 예? 안 했습니까? 우리 오연석 박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예? 거절입니까? 거절입니까? 연봉 한 2천만 원 올리실게 니가 좀 해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순신은요, 이 사람이 쭉 했던 거 보면은 상사가 이순신 옛날에 뭡니까 이제 화살통 이게 좀 비싼 게 있던가 봐요. 화살통. 옛날에 화살 딱 들고 다니면서 화살 쫙 뽑아가지고 쫙 쏘는데 이게 아주 멋부리는 거 봐요. 그래서 화살통이 아주 멋있었어. 그래서 이순신 위에 있는 사람이 야, 화살통 그거 내 손 들어야 돼서 이순신이 뭐랄게요. 근데 뭐죠? 이 얘기는 안 해. 내가 들을 수는 있다. 근데 이거 받아가지고 문제가 될 거다.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야, 놔둬라 이랬어. 안 뺏겼어. 그때 가만히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위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줬을 텐데 이순신은 자기가 딱 봤을 때 아이라고 하면은 딱 거절하는 이런 용기. 인사청탁이 들어와서 자기 상사가. 근데 인사청탁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백기 조국도 했어요.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동나무를 검은고가 빌려 그러는데 오동나무 못 피겠어. 이거는 나라나무고 이거는 배 만들 때 써야 되는 나무인데 필 수가 없다. 쫄라 부서. 그리고 율곡이희가 덕수이시 이 종친의 선배라. 그래가지고 하고 만나자 해서 그래가 못 만난다고 편지 써서 내가 종친 선배도 다 아는데 율곡 선배님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그 혹시 내가 뜻봤다 그럴 거 아니냐. 나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만나요. 하여튼 이 이순신이라는 분은 요새 모시고 와가지고 어디 저 공무원을 시켜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실 분이라. 예,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400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라 자기 형들이 어찌 돌아가시고 자기 뭐 아버지도 어찌 돌아가신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굉장히 실천을 해서 그래서 우리 부방대가 이분을 본받자 이순신을. 그래서 부정부패, 부정선거 이런데 어떤 그 막아내는 어떤 기준으로 이순신의 이런 그 정신을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순신의 문제가 이순신 리더십이 군 근무할 때부터 해가지고 일반 생활에서도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굉장히 했다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이순신을 큰 바위 얼굴로 하나 모시게 된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임진왜란 이 23전 23생입니다. 이거 거짓말 같죠? 맞습니까? 우리 형님 맞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도 잘끝 혹시가 뻥이냐 싶어 뜯어봤는데 물론 크고 작은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패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간에 딱 한 번 조선 수군이 패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네? 이순신 장군을 패한 거요? 이순신 방금 패한 건 아니고 조선 수군이 패한 전투. 그거는 장군들이 잔대가리 부리서 예? 그 장군들이 잔대가리 부리. 혹시 아시는 분? 일을 하다 보면은 잔대가리 부리갖고 사람 끌어내려고 머리 쓰는 게 많거든요. 이순신 말고 몽준 장군이 깨졌다. 그게 무슨 전투입니까? 부산성 아닌가? 이거 있는데 이제 청하고 그렇게 내가 청하고 드리게 내가 7천량 해전 7천량 해전에서 졌어요. 이게 딱 한 분 졌는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진 게 아니고 원균이 있었어. 원균이 진 거라. 이때 이순신 보고 선조가 충격을 하라 했을 때 그때 이순신이 장례를 뭐라고 썼어요? 신은 지는 전투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래 장례를 써서 아니 직격하고 뻔한데 뭐하러 전투하느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순신이라. 근데 그 원균은 가가지고 참패를 했어요. 참패를 하고 그 배의 뜨책이라는 배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도망 나온 게 배호라는 배일이라는 장군인데 7천량 해전에서 하여튼 패하는 건데 그때 이순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의종군 했잖아요. 끌려가고 공문당하고 죽이려다가 어명을 거역했다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또 이제 살아났던 그런 장수가 이순신이라. 그래서 하여튼 이순신은 23전 23승 할 만큼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철저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절대 지지 않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칠천장 해전에서 원균이 했을 때 그때 왜냐면 일본이 그 이순신을 잡으려고 반운동이라 반운동이 자기 안 하기 알기 때문에 안 갔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있기 때문에 그 칠천장 해전에서 그 졌지만 이순신은 결국 23전 2승 3승할 만큼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한 10분만 쉬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만하고.